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좀 많은 문의 전화가 또 세금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가 기존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급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DTI뿐만 아니라 DSR 규제도 이제 현재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시가로 좀 방영하겠다, 추가적으로 방영하겠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 방안도 있었지만 그 안정화 방안 또 뒤쪽에서는 또 이제 그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라든가 또 이제 그 조합설립 인가에서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심의 규정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가 또 대책이 뒷부분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올해 또 한 번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 대책까지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숨죽이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집을 사기도 힘들어졌고 팔기도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인 1216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형태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는데요. 먼저 서울 강남권 등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가격 구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던 담보 인정 비율은 9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더욱 철저히 심사합니다.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동전대로 40%가 적용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만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5개구 37개 동,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시에 13개 동을 추가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한층 강화된 규제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좀 발표했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좀 약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해 7월달 이후, 즉 6월달이죠. 7월달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13 대책 이후로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폭을 또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갭 투자라든가 호가 반영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책이 보완을 유지하면서 급히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강남 쪽인데요. 이 강남 쪽을 보시게 되면 강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 글씨가 이제 올해 이제 2019년도 가격 상승 폭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6월 이후로 24주 연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상승세 자체가 이제 11월 달, 10월 달을 접어들면서 가파르게 또 상승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소위 말하면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 형태의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투기 세력이라고 하죠. 이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급히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32주간 아파트 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이 강남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재건축 발로 인해서 상승세를 현재 좀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합을 유지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게 평균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11월 달이 접어들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규제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 적용되지 않은 동작구라든가 양천구 또 과천 지역의 미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대 심리가 또 크게 작용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집값 상승 기대라든가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가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CSI라고 하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 지수가 크게 좀 상승을 좀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최근 이제 보증금으로 인해서 갭 투자에 대한 어떤 비용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그런데요.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약간 49.8%, 근데 19년도 11월달 불과 약간 2, 3개월밖에 안 되지만 크게 약 56.1%로 크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이 꾸준하게 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안에 들어가는 시중 유동성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관련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저금리라든가 이 저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현재 좀 낮고요. 또 LTV 규제로 인해 대출 규모가 제한되어져 있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평균율이 약간 62%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갭 투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자금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들어가면요. 일단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즉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에 같은 경우는 시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그 KB 시세에 따라서 시가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초고가 아파트, 여기서 이제 초고가 아파트라는 것은 이제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가 아파트는 뭐 9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뭐 15억 이상 이렇게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좀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주담대에 대한 실수요자 요건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갭 투자를 좀 방지하겠다.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어떤 그 투자 세력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보증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됐었죠. HUG라든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적 보증, 서울 보증에서도 의뢰를 해서 서울 보증, 즉 사적 보증에서도 전세 대출이 좀 규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전세 대출 위에 그 고가로 이제 9억 이상의 어떤 고가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좀 제한시킨다든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아예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현행 같은 경우는 구간에 상관없이 LTV 약간 40%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16일 날 발표했으니까 17일 날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구간이 약간 9억 이하분 같은 경우는 LTV 약간 40%를 적용하고요. 구간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약 40%면 한 5억 6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왔었는데 개선된 내용을 보게 되면 9억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 초과분 약한 5억 정도는 20%를 적용해서 약한 4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에 대해서는 약간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더 필요한 거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또 1억 정도의 또 실수요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또 대출 규제, 이 수요 규제 강화를 보게 되면 현행입니다.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세대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금지하겠다. 이 현행입니다. 세대 및 무주택자 세대에 대해서는 40% 정도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게라든가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이 시가로 약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규제를 한 거죠. 여기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했죠. 이제 시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라는 표현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세에 맞게 이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지 예외 조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에, 즉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일정 기간, 즉 1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제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그 주담대에 대한 실수요자 요건을 좀 강화시켰는데요. 이 내용이 여기서는 좀 약간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주택 대상은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보게 되면 이 고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을 9억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시가격 9억에서 이제 시가로 이제 9억 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에 한해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1년 내에 이제 전입 천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2년 대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경우가 되었었는데 여기 이제 1년 대 처분 및 절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9억 이상의 어떤 고가주택, 초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라 하더라도 2년 내 전입을 이제 1년 내 전입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이제 17일 날부터 이제 적용되는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적 보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대출의 어떤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좀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공적 보증에서만 제한을 시켰던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 서울보증보험도 이 시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차주에 대해서 이 차주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자기는 전세 사는 거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공적 보증뿐만이 아니라 사적 보증에서도 이런 어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전세를 살고 또 주택 하나 구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내가 좀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으로 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책을 기술로 발표하겠다. 혹시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이 주택 안정화 방안이 안정화 방안으로 해서 가격 상승의 어떤 폭을 꺾지 못한다면 좀 더 강한 규제책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해서 좀 더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이 주택 보유 부담을 좀 강화해서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약 70%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약간 90% 적용했었을 때 이 3억 이하, 뭐 예를 들어서 94억 초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종부세에 대한 어떤 규제 대책을 실효적으로 좀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약간 0.123해서 이제 요 포인트대로 해서 좀 개정을 좀 시켰는데 요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3주택 이상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종부세에 대해서 실효율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이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 종부세 세부담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40만 원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200% 기존에 같은 경우 200%니까 200만 원만 냈으면 되는데 이걸 300%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2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확대시키겠다.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 조정을 해서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세액을 좀 공제율을 좀 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고 오랫동안 그 거주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현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어떤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약 한 70% 정도를 공제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10%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공제 한도 자체를 고령자 장기 보유를 합쳐서 약간 80% 이상을 좀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도 약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제도를 좀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현행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약간 80% 정도의 특별 공제를 좀 뒀습니다.
보시게 되면 1주택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즉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세액 공제를 줬었는데, 여기 이제 안에다가 이제 거주 요건을 좀 둔 것이죠. 그 개선 효과를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를 유지하되 이 거주 요건을 추가적으로 뒀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좀 작용합니다. 그래서 24%를 보유와 거주 기간을 나눠서 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유는 내가 5년 용전을 하고 있었고 내가 거주를 약 한 2년 정도를 했다면은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거주를 한 2년 정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20%하고 12%를 더해서 약 한 32% 정도의 세액 공제를 준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실수요자, 아파트를 샀으면 또 주택을 샀으면 이제 거주해서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갭 투자로 투자하지 말고 실수요자 입장을 더욱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도 더 많이 주고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보유를 했으면 그만큼 공제액을 많이 줘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이 아파트를 투기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보지 말고 일단은 실거주하는 실거주 용도로 봐달라라는 규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성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조성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했죠. 개선을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이제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도 조립 여건을 좀 앞으로는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7일 날부터 이제 적용하는 이 12월 17일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주택에 대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를 봐서 약간 2년까지는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7주택자 중심의 양도세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도세죠. 이제 얼마만큼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고 묶여져 있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어떤 그 수요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규제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도 좀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9.13 대책에 따라서 대출 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이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됐었는데 분양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개선을 보시게 되면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해서는 주택수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분양권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21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법이 이제 개정되는 또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법 개정 시기와 여러 가지를 맞췄을 때는 이건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 일자를 맞춰둔다면 이제 21년 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을 좀 인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50%, 40% 이렇게 이제 2년 이상 같은 경우 기본 세율을 좀 적용을 했었고요. 이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 같은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좀 보시게 되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이렇게 50%에서 40%에서 50%로 10% 정도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이제 기본 세율이라는 건 이제 그 6%에서 20% 그 구간이죠. 구간 동안의 세율을 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을 인상시키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좀 약간 좀 특이한데요. 현행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좀 중과를 했죠. 그래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시켰는데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보시게 되면 요건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다주택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 좀 약간 좀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뭐 투기 세력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성 요건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12월 17일 발표된 책 다음 달부터 20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개념은 계약일을 따지겠죠.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보셔야 된다. 또 이런 어떤 양도세에 대한 제도 보완, 즉 그 어떤 그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지금 현재 좀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그런 경우를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다주택자의 어떤 적용 기간, 또 조정 대상 지역, 또 10년 이상 이런 저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주어서 어떤 다주택자가 팔 수 있게끔 어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여건을 좀 꾸준하게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20년과 20년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약 한 4만 호 정도가 4만 2천 정도가 됩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4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됐었는데 비슷하게 현재 좀 공급이 되는 거죠. 즉 입주하는 그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21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한 50%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어떤 어울려서 다주택자 많이 가진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을 좀 계속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를 하향하면서 평준화시키도록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이렇게 그 가격이 좀 팔 수 있게끔 가격 여건을 마련해 두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가격 자체의 아파트 평균가가 약 8억대가 넘습니다. 거의 한 9억 가까이가 되죠. 어떻게 보면 좀 그 위쪽에 켜져 있는 어떤 거품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런 어떤 대책을 보고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점차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시기 자체를 좀 약간 좀 늦춰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급하게 서둘러서 현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거래량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거래는 적고 호가가 현재 좀 시세를 반영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시기를 상반기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쪽에서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외에도 뒷부분에 좀 많이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추격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규제만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 지역의 어떤 그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좀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키겠다는 내용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 현재 지금 1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좀 보편화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심 재생과도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그 현재 지금 그 재개발이라든가 이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할 때 안에 들어가는 그 심사에 대한 기준 요건을 기간 자체를 좀 이렇게 단축시켜둬서 좀 안에 좀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든다든가 관리처분에서 이제 2주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그 심사 기간을 좀 많이 줄여서 원활하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는 규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좀 판단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